2차 전지 악재는 뭐 너무 많이 반영돼 있죠. 한 2, 3년 정도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60%, 70%, 80% 이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참 저도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신사임당 나와가지고 골드만삭스 자료 같은 경우 아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달에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처음 나온 자료여가지고 작년 1월 달부터도 제가 다양하게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한 번은 보셨을 자료예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각 유가 수준에 따라가지고 뭐 배럴당 몇 달러, 뭐 110, 90, 70였나 하여튼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래프가 3개가 나오는데 일반 ICE 내연기관차와 EV 전기 차량의 어떤 들어가는 생산 비용, 근데 이게 페이백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조금 없이 그냥 순수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점이 프리우스가 있어요. 프리우스는 이제 내연기관차에 같이 포함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2025년도가 되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싸진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다들 반신반의하시고 못 믿으셨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드디어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비아디 아토 2, 3천만 원 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포티지 내연기관차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시대가 됐으니까 이미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어떤 이 가격 경쟁력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차를 생산할 때 비용조차도 배터리 가격이 계속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금 전기차 생산 비용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부터는 다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거겠죠. 과연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언제 수요가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입질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봐요. 뭐 중국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비아디 가지고 되게 싸게 팔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서도 비아디와 우리나라에서 붙어보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참 이제 전기차 붐이 불 때 테슬라가 뭐 전 세계에 아무리 비싼 그때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해가지고 막 배터리 가격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전기차 가격이 엄청 올라갈 때도 시장 점유율을 찾아와야 되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배터리를 다 쓸어갔잖아요. 그 비싼 가격에 다 쓸어갔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은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최근에 그 기업들이 갑자기 자금을 확충을 하는 거예요. 증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얘네들 얼마나 힘들면 증자를 할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전 그때 좀 다르게 해석했죠. 얘네들 지금 2차전 준비하는 거다. 배터리 가격 떨어졌으니까 이제 배터리 살려고 준비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 루시드 리비안이 새 제품을 만들고 생산량을 2배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네, 딱 지금 이 시점에. 게다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우리 더 이상 보조금 필요 없다. 그리고 다 보조금 주지 마라.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어느 수준이 딱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한번 딱 살아붙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탄력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기가 올해 2025년 기준이다라고 지금 표에도 나와 있고 그게 작년 그리고 재작년 말부터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투자하시려면 지금 오히려 강력한 투자지 지금은 도망갈 시점은 전혀 아니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가능하다 봅니다. 뭐 앞에서 쭉 설명드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인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막 화웨이의 휴대폰이 생산량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뭐 애플의 판매량을 이겼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진짜 그거 가지고 무서워야 될 시기가 어디다?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 뭐 한 10%를 차지한다 뭐 20% 차지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내 주변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화웨이 휴대폰을 사용을 하는 게 보이는 그 시점쯤 됐을 때 걱정을 해야 된다. 오히려 중국은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 똑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같다 봐요. 뭐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뭐 중국에 대한 이슈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슈가 있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올해만큼은 캐즘은 끝났다. 캐즘이 끝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캐즘은 끝났고 이제는 뭔가 반격을 한번 노릴 시기가 됐는데 주변에서 일단 아직까지 아무도 비아디 차가 배에 떠 있어요. 아직 배 타고 있어요. 못 내립니다. 아직까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뭐 비아디 차 산 사람들의 이 인도 시기는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못 팔고 있어요. 중요한 건 못 팔고 있다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판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일본 같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비아디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실패했는데 사람들이 일본에서 꽤나 괜찮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아디가 언제까지 몇 대를 팔겠다라고 했는데 택도 없게 못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옆에 만만한 도요타가 보이는 거죠. 도요타보다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팔았어 라고 하면서 도요타를 이겼다라는 기사를 엄청 냅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딱히 그렇게 전기차에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기업은 아니죠. 네, 보통 이제 여기는 하이브리드 이쪽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애 잡고 이겼다. 뭐 도요타는 사실 네임밸류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일본 본토에서 뭐 도요타를 이겼다. 누가 보면 자칫 잘못 글자 잘못 보면 야 이거 진짜 정말 비아디가 엄청나겠는데 하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봐가지고 참 저는 비아디가 되게 걱정돼요. 비아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걸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이제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망할 수 있는 회사 리스트에도 비아디까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나머지 90몇 %는 다 망하고 비아디는 괜찮을 거라 봤는데 비아디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올해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중국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